안녕하세요, 담임쌤입니다. 내년 2021년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궁금하시죠? 네, 단 1년만이라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면 부동산 재테크로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요 2021년, 내년, 아니 앞으로 10년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년 연초 또 연말이 되면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께서 내년의 부동산 전망 또 올해의 부동산 전망을 예측하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백인백색이에요. 다 다르시죠. 왜 그럴까요? 네, 그것은 보는 관점, 미래를 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부동산의 미래를 예측하기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아니,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요, 개인의 생각이 아닌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자, 오늘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내년 또 10년 뒤의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부동산 가격을 측정하는 방법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요, 비교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 그냥 사지 않잖아요. 항상 비교해서 사잖아요. 우리가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최저가 검색해서 최저가를 사듯이 여러분들도 부동산 가격을 이렇게 볼 때 이것이 저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지 이렇게 비교해서 돌아다니면서 사시죠. 발품을 판다고 하죠. 그래서 발품 팔아서 내가 고르는 상품 중에서 비교적 싼 걸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가격은 몰라도 상대적으로 이게 싼지 비싼지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가격을 측정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수익 방식입니다. 우리가 상가나 오피스텔을 살 때 이 상가의 오피스텔이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 사시잖아요. 그냥 사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4%, 5% 이상은 돼야 사실 마음이 생기시겠죠. 그래서 수익 방식으로 판단하는 방식이 있고요. 마지막은요, 원가 방식입니다. 원가 방식. 자, 오늘은 이 원가 방식을 통해서 내년 또 10년 뒤의 부동산 가격을 예측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원가 방식으로 부동산의 가격 미래 예측을 하는 방법입니다. 네, 우리가 부동산 가격은요, 무엇과 무엇의 합일까요? 네, 바로 토지와 건물의 가격이죠. 그렇죠? 토지와 건물. 우리가 아무리 비싼 땅이라 할지라도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을 무슨 땅이라고 하죠? 바로 맹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요, 땅과 그 위에 있는 이제 건물의 가치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부동산의 가격인데요, 재료죠. 토지와 건물. 이 재료값이 매년 어떻게 될지만 알 수만 있으면 앞으로의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를 원가 방식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토지 가격이 매년 올라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똑같을까요? 아니면 떨어질까요? 자, 이것만 알 수 있으면 되죠. 그럼 건물 가격도 건물을 지을 때 인건비가 들어가고 자재값이 들어가잖아요. 그 건물을 지을 때 신축 비용이 매년 올라갈까요? 그대로일까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질까요? 그렇죠? 이 토지 가격이든 건물 가격이든 미래의 가격의 추이를 알게 된다면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올라갈지 떨어질지. 자, 그러면 먼저 토지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국토교통부에서 한 보도 자료인데요, 올해 2월 12일 날 발표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2020년도 올해죠,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전국 공시지가 변동률은 6.33%, 서울은 7.89% 상승했다. 네, 땅값이 올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올해는 그렇고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여기 보시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변동률이 나옵니다. 표로. 이렇게 보면 잘 감이 안 오죠?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네,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추이입니다. 지금 이 0%보다 높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계속. 이것도 떨어진 게 아니죠. 변동률이 떨어진 거지 계속 여전히 전년도에 비해서 6.33% 이제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표준시 공시 가격은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땅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올라가는 비율도 과거에 비해서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패턴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요, 이제 서울의 각 자치구별로 표준지 공시가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9년하고 이제 20년입니다. 작년도 같은 데 보면요, 이 전국하고 서울시하고 변동률이 어떻죠? 네, 서울시는 14%, 그리고 전국 평균은 9.49%,
당연히 이 전국 평균보다 서울시가 이제 훨씬 높은 번영률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표준 공시 가격으로 했을 때 어디가 가장 많이 올랐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1위가 강남구입니다. 2위가 중구, 3위가 영등포구. 이걸 보시면 서울의 각 자치구별로 어디가 이제 많이 올랐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토지 가격은 지금 보신 것처럼 매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토지. 그리고 이제 건물이 있잖아요. 자, 건물의 가격은 매년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아니면 그대로일까요? 자, 여기 보시면요. 그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건데요. 2020년도 표준 건축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표준 건축비. 자, 이 건축비가 매년 어떻게 변할까요? 한번 볼까요? 자, 2020년도는요. 표준 건축비.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정부에서 표준 건축비를 정해주는데 매년 그게 2020년도는요. 제곱미터당 200만 원이에요. 그럼 이제 평당으로 하면 한 600만 원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표준 건축비는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이것은 과거부터 패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년 전이 2011년도로 가면요. 제곱미터당 162만 7천 원. 그 다음에는 163만 원. 그 다음에는 166만 4천 원. 이걸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요. 한번 쭉 보십시오.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1994년부터 보여주고 있는데요. 쭉 계속 거의 단 하나도 떨어짐 없이 매년 건축비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가죠. 그러면 자재값이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면 건축비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원가 방식으로 본 부동산 가격은요, 이 토지와 건물의 가격인데 보셨던 것처럼 토지 가격도 매년 올라가고 있고 건물 가격도 매년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거와 이거의 합이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의 가격은 원가 방식으로 봤을 때는요, 신규로 나오는 것들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오랫동안 건물을 지어서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매년 토지 가격이 올라요. 매년 건축비가 올라갑니다. 즉 원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하는 입장에서는요, 이전 연도보다 가격을 싸게 공급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가격이 원가 방식으로만 가셔낼 수는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도 봐야 되고 정책도 봐야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가격을 결정하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가 방식으로만 봤을 때의 미래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원가 방식만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변수는요, 매우 많습니다. 많기도 하지만 그 변수가 매일 바뀝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사놓고 그 아파트가 오를 수 있게 기여할 수 있는 게 단 0.0001%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못해요. 그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부동산 재테크를 할 때 이제 그런 투자보다는 통제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면 신축 개발, 또 리모델링, 또 용도 변경을 통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그래서 가격을 올리는 그런 이제 재테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단위TV에서는요, 단순히 예측을 넘어서 내 노력으로 부동산 가격을 올려서 통제 가능하게, 예측 가능하게 재테크를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공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